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은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이제 안보리에서도요 상당히 좀 강력한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연일 좀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과거 패턴을 보면 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다든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북한이 거의 예외 없이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네. 핵실험도 했고 또 중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네.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우선 들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의 행위를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바로 도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다. 우선 연말에 예고되어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취했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철회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게 이제 모라토리엄,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중단 선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북미 간에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제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핵화 의제 이전에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완벽하고 불가역적인 조치로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바로 고강도 도발을 하기보다는 미국 측 반응을 봐가면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 북한을 대단히 자극하는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최첨단 정찰기를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 지금 띄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사실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 무기가 지금 미국이 얘기한 대로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 사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상당히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북미가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세계의 기대가 높았는데요.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북미 양국 간이 이제 삐걱거리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왔어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 비핵화 협상 자체가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도 이제 엮여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저도 한 30년 동안 지켜봤지만은 예.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정말 공존하기 어려운 서로의 어떤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예. 이제 서로 간이 지향하는 가치관, 철학, 원칙 이런 게 너무 이제 다른 그런 것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사실 이제 미국하고 잘 지내려면 우선은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요구 사항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상 보면 베트남과의 관계도 그랬고 또 미국과 베트남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순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이 한계점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은 미국하고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는 무수한 많은 합의가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6월 달에 북미 정상 간에 도출된 합의 내용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문도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 북미 정상회담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좀 이전보다는 합의 이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했지만 결국 다시 이제 합의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미국의 군대 정치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예.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북미 간의 중요한 합의가 이행되려면 결국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여론의 지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이행하는 단계에서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또 의회의 지지를 못 받으면 이건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부터 2005년에 9.19 공동선언, 공동성명, 그리고 2015년에 2.13 합의, 전부 이런 것들이 합의하고 몇 달이 못 갔습니다. 네. 그나마 제일 오래간 합의가 제네바 기본 합의서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북미 간의 불신이 더 깊어지면서 합의 이행이 더 어려운 구조. 그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전히 또 미지수입니다. 예.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간의 무역 협상도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걱정이 많은 되는데 그래도 역사라는 게 또 늘 반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뭐 지켜볼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020년이면 이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꺾어지는 해라고 하는데 이런 정주년에 북한은 뭐 정치 안보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매듭을 짓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까요? 예, 당연하죠. 지금 내년이 특히 이제 중요한 해인 것은 지금 뭐 당 창건 75주년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해서 공식적인 지도자가 된 지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 내년이. 오히려 이게 더 이제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 강국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양덕 군에 있는 그 온천장을 이제 대규모로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또 현지 견학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백두산 삼지연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단기간 안에 자신이 집권한 이후 북한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또 마무리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외부의 어떤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 이제 관광시설을 또 많이 지어놨는데 그 목적은 결국 국내 어떤 수요보다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와 경제는 우리 못지않게 지금 북한도 중요한 상황인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떤 이런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제 미국과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아마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본인도 굉장히 초조할 거고 굉장한 어떤 딜레마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계속 잘 안 풀리면은 북한 측에서는 이른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가 될까요? 그럼? 결국 이제 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예. 두 이제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군사 측면은 이제 핵 보유국을 선언했죠. 예.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 그럼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핵 보유국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측면을 보면 이제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력갱생은 사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서 얘기했던 자력갱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는 경제 강국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더 강화된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 그리고 더 강화된 자력갱생의 어떤 노선 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길이다 이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려면은 여러 가지 어디선가 도 자원을 끌어와야 될 텐데요. 예, 그게 중국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은 여전히 어렵지만 또 발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참 이 제재 효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부분인데 이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더 약화된 모습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의 배경에는 역시 이제 중국의 어떤 협조나 후원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 경제 강국 건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제 자본, 기술, 또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원래 제재라는 것은 아주 짧고 굵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수십 년 계속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성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 상황 하에서 경제 발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또뭐 예를 들면 ICBM을 발사한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계란이 또 추가될 거고 네. 또 그러면 또 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거라는 걸 예상을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비해 왔다고 지금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로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관광객이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한 30만 명에 이르는 지금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관광 수입이 이 무역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많이 지금 상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유하고 정제유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52만 5천 톤, 52만 톤 정도를 지금 이 공급 제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훨씬 또 낮출 수도 있고 아예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재 효과에 결국 관건은 이제 중국이 쥐고 있는 네. 것이고, 사실 이제 지금 북중 간에는 저는 이제 그 밀무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완전히 막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이제 외부에서의 어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여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 되겠군요, 그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공식적인 GDP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으로 체감하는 또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북한 주민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있는 상황이고 또 대규모 건설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공급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물가와 환율의 안정인데 네.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좀 체제가 어려워질 때는 대부분 이 물가하고 환율을 못 잡아서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지금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급이 그 외부에서의 공급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물가 안정이나 환율 안정 그리고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북한은 뭐 그간 북미 협상이라는 국면 속에서 중국이라는 어떤 버팀목을 확인하는 뭐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변수가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서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5번을 만났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이제 북한을 방문했죠. 그때마다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공개된 거가 있고 또 비공개로 이루어진 거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은 뭐 중국이 당연히 지지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자신들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약속이 지금 북중 간에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행이 안 되지만 북중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서로 전략적인 이제 협력적 관계 또는 동반자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든 중국이 이제 그 이 연말 연말을 앞두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정말 북한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중국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미국도 이 부분을 잘 할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 무역 협상이 이제 중국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아마 강력한 요청을 할 겁니다. 북한에 그 도발을 좀 자제시킨다든지 도발 수위를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역할 요청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과도 맞물려 있는 고차 방정식이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보면은 지금 12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미 양측 간에 이제 간극은 이제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뭐 ICM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로켓 발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것이 현실화될 걸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모든 옵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예.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비건 부장관이 됐죠. 이제 부장관이 와서 아마 이제 북한에 어떤 또 메시지를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예. 아마 그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한 해인데 네. 다음 주에 북미 간의 어떤 접촉과 메시지가 교환되느냐에 따라서 도발 수위가 저는 도발의 성격과 수위가 결정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인공위성은 사실 ICBM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인공위성도 지금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발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패턴을 보면 이게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또 첨단적인 거 이런 걸 보는데 제가 이제 북한 문헌을 계속 보다 보면서 가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예를 들면 이제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로켓 추진체로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건데 그 로켓에 여러 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먼저 성공을 했고 네. 지금 인도가 이제 그걸 계속 개발을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인공위성을 크리스마스 때 쏜다면 한 로켓에 여러 개의 위성을 함께 묶어서 쏘는 기술을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어떤 인공위성을 쏘게 되면은 그 자체도 일종의 어떤 그 새로운 위력적인 어떤 그 로켓 발사 새로운 어떤 로켓 발사 실험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또 이제 정찰 어떤 관측 위성의 의미도 되는 거니까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실화될지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비건 대표의 이제 방한 이후에 북한과의 어떤 그 막바지 협상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